오픈스택은 클라우드 운영 체제로서의 주요 기능이 각각 독립된 하부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들은 크게 두 가지로 코어 컴포넌트들과 옵셔널 컴포넌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코어 컴포넌트에는 보시는 것처럼 노바, 뉴트론, 스위프트, 신더, 그리고 키스톤, 글랜스 같은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옵셔널 컴포넌트에는 호라이즌, 히트, 실로미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픈스택의 주요 컴포넌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컴퓨팅 리소스인 VM 인스턴스의 생성, 삭제 관리를 담당하는 노바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연결을 제공하는 뉴트론이 있고요. 스토리지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프트, 그리고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신더가 있습니다. VM을 생성할 때는 OS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글랜스 컴포넌트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각각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인증을 관리하고 있는 키스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옵셔널하게 배포 관리를 위한 히트 컴포넌트, 그리고 GUI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 제어하는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호라이즌이 대표적인 주요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주요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 컴포넌트 중에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은 컴퓨트 서비스 노바입니다. 노바는 KT 클라우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IaaS 같은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IaaS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컴포넌트가 바로 노바입니다. 노바는 실제 물리적인 호스트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는 VM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바 API, 스케줄러, 컴퓨트, 컨덕터 등의 다양한 요소들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노바 스케줄러입니다. 스케줄러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스케줄링 해주는 스케줄러는 아니고요. 어떤 VM을 만들 때 어떤 물리 서버가 적절한지 결정을 하고 공간적인 스케줄링을 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VM을 생성할 물리 서버가 지정이 된다면 노바 컴퓨트와 같은 요소를 사용해서 VM을 생성하게 됩니다. 노바 컴퓨트는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서 VM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삭제합니다. KT 클라우드는 KVM과 같은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VM은 리눅스 OS 위에 탑재가 되어 있고 하이퍼바이저에서 제공하는 리버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VM에 대해서 각각의 상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바 컨덕터라는 컴포넌트가 중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별도의 모듈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듈에서 VM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노바에 대한 동작을 할 때 중간에 큐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동시에 여러 개의 시스템이 노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Q와 같은 완충 장치를 둬서 동시 사용에 대응 가능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뒤에 나올 오픈스택의 다른 컴포넌트들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API나 Q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동시 작업을 하는데 최적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서비스 뉴트론입니다. 뉴트론은 논리적인 인프라와 물리적인 네트워킹 인프라를 모두 관리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물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선에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혹은 여러 개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테넌트라고 하는 각 고객별로 독립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오픈스택에서 방화벽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보안 방화벽과는 다른 개념이고요. 일반적으로 사회 정보 보안의 방화벽이라고 하면 세션을 관리할 수 있는 방화벽을 의미하는데 오픈스택의 방화벽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리스 방화벽이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개념적으로 분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트론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뉴트론의 구성 요소는 사실 서드파트 플러그인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리눅스 브릿지라던가 OVS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IP의 주소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컴포넌트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스토리지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는 파일, 블록,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이 있는데요.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를 말합니다. 파일과 디렉토리 같이 계층적인 구조로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자가 수행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계층화되어 있다 보니 파일 시스템 입장에서는 확장의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별도의 조각으로 분리해서 저장하고 이에 대한 인덱스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데이터를 분리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파일 저장에 대한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분산해서 저장을 하는 만큼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분산된 파일 조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더 같은 경우에는 VM 내부에서 VM에 추가되는 하드디스크처럼 가상머신의 스토리지 확장의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 스위프트는 확장성에 용이한 시스템입니다.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저장을 하게 되는데 오브젝트는 파일이든 미디어든 문서든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브젝트와 파일의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널리 퍼뜨려져 있는 서버에 디스크 드라이브에 적재가 되게 되고요.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클러스터 간의 데이터 복제와 무결성 역시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형식은 데이터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화되지 않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할 때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서비스 글랜스입니다. 결국 VM 위에도 OS가 올라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VM 이미지를 찾고 가져오도록 하는 서비스가 바로 글랜스입니다. 스토리지에는 다양한 포맷의 파일로 VM 이미지를 저장하게 되고 VM을 생성할 때 이 파일들을 기반으로 V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포맷에는 로우, 큐카우트, ISO 등이 있습니다. 이미지 서비스 글랜스 API가 제공하는 표준 REST API 인터페이스는 디스크 이미지에 대한 쿼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서버로 이미지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API를 통해서 스토리지 저장소에서 VM 이미지를 꺼내와서 VM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픈스택은 시스템 확장성을 위해서 API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글랜스 역시 호라이즌이나 키스톤 같은 다른 컴포넌트들에서도 API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중요한 서비스가 아이덴티티 서비스 키스톤입니다. 키스톤은 오픈스택을 통해서 사용자들을 역할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하는데 사용되는 컴포넌트입니다. 키스톤은 인증서와 토큰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오픈스택 전체 컴포넌트들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토큰은 오픈스택의 각 리소스에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로서 발급 주체는 키스톤이 발급을 하게 되고 이 토큰에는 어떤 자원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범위가 지정되어서 토큰에 같이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토큰이 사용 가능한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부여받은 접근 자원과 접근 권한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에서는 사용자가 있을 거고요. 사용자는 오픈스택 서비스를 호출하는 실제 유저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서비스 컴포넌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룹에 할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이 별도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주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디와 URL 그리고 이 사이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생성되는 토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접속할 대상과 접속을 원하는 주체와 인증 키 이 세 가지가 쌍을 이뤄서 인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오픈스택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GUI 형태로 제공되는 대시보드가 있을 거고요. 대시보드 서비스인 호라이즌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일련의 작업들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히트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도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아이로닉 클라우드에서 배포된 자원 사용량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해주는 실로미터 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컴포넌트 이외에도 데이터 처리 서비스, 메시지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모듈들을 설치해서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유연한 구조를 가진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픈스택이 이런 유연한 구조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스택의 논리 아키텍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의 VM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서비스 모듈들이 결국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오픈스택이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노바 같은 경우는 컴퓨트 서비스를, 뉴트론은 네트워크를, 신더는 블록 스토리지를, 스위프트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미지 컴포넌트인 글랜스 같은 경우는 VM에는 OS 이미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스위프트에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대시보드인 호라이즌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히트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컴포넌트가 자동화된 컴포넌트들에게 여러 개의 모듈을 컨트롤하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신들 사이에 키스톤이 인증 권한을 부여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픈스택 논리 아키텍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